네, 담담 타타. 오늘은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된 보도 특집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옥임 고려대 초빙 교수 그리고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 박 대통령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 이틀 밤을 세워 논의를 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확실한 이 사과와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옥인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이라는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함으로써 네. 적어도 지금 접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 있는 북한 측 그 김양건이라든지 네. 황병서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정은한테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네.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모종의 상황이 개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장광일 장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네.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면서 절대 물러설 일이 아니다. 네. 이런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대통령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네. 조금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남북 접촉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아까 네.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예,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에 이러셨어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 이 실시간 보고를 받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네. 합의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논의 중이다 하는 말씀은 뭔가 합의를 지금 거의 돼가지만은 네네. 이 문안 조정이라든지 그래요. 최종 예. 조율이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시사를 예.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 교수. 이 남북 대표가 협상 중에 대통령이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 사례들이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침을 내린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 있는 두 사람에게 지침을 내려서 그 협상 테이블에서 주로 이야기가 됐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합의가 마무리되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결국 이것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정도의 예. 어떤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합치면은 한 30시간 넘게 지금 네. 네 사람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의견 일치를 보거나 또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최소한 이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쪽 대표들이 관철시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이런 발언이 아닌가, 지금 저 정옥인 교수 그런 취지로 지금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기운인데요. 네. 이걸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얘기가 상당히 원활하게 됐다면 이렇게 분명하고도 또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그 구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결국 사과, 유감 표명 내지는 재발 방지를 하게 되면 단순히 확성기뿐만이 아니라 네. 북한이 원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그러나 그 전제는 반드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네. 강조한 것인가? 저 아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생각이 여러 듭니다. 가지로 지금 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지금 산적한 난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과제인 이 지뢰 이 문제로 촉발된 폭격까지 네. 이 일련의 요 문제를 갖다가 풀지 않으면 다음 과제로 지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 사과와 알겠어요. 예.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회담이 예. 끝난다고 하는.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까지 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군이 두 사람이 중상을 입을 정도로 직접 다쳤는데, 또 뭐 폭격 도발도 있었고, 그런데 뭐 사과받고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약하게 나가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확실하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설령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그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다시 안 할 거라고 믿을 아무도 수가 장담할 없어. 수 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됐는데 사과라든지 또는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데에는 지금 30시간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요 얘기만 30시간 동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즉 북한이 원하건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던 그러한 어떤 그 주제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것을 반드시 풀기 위해서는 이거라는 그 사과와 재발 방지라는 하나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일련의 고뇌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한 사례가 68년에 있었던 1.1 사태 이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뭐 사과 유감 표명은 했지만 이건 포괄적으로 한 거고, 네. 그 당시 김일성이 직접 잘못했다, 뭐 이게 유감이다,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은 청와대 기습 사건 직후입니다. 이때는 뭐 내려와서 20몇 명이 사살당하고 김신조가 사로잡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발뺌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북한 정권의 성격상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 김정은이나 또는 이 당이 공식적으로 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다시 그걸 어길 때, 또 뭐 어길 때는 어기더라도 이것이 갖는 상당한 상징성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게 결코 약한 요구가 아니다. 이 점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예. 혹시 단순한 사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대충 또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몇십 년의 남북 관계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런 그 사과와 소위 뭐 사과라도 사실 예. 사과라는 표현도 거의 하지 않았고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읊어버렸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점으로 볼 때, 하여간 이번 이 2+2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네. 표현을 문구에 담아내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그 리터머스 시험지가 네.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어둠이 짙어가면 갈수록 새벽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협상이 30시간 넘게 지금 마라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이 군 전력은 계속해서 지금 이 전선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어제 북한군 잠수함 전력 70%인 50여 대가 어쨌든 지금 그 우리 쪽에 그 망을 벗어나서 지금 잠행 중이라는 보도가 났고 포병 병력이 2배로 증원됐다고 하고 여기에 오늘은 공기부양정 20여 척을 전진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 공기부양정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특수부대를 우리 도서나 섬 지역이나 이런 해안에 상륙시키기 위한 이런 특수전용 이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 전진 배치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전진 배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데서 치고 빠지는 아주 비열한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 특히 그것이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네. 가시화됐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수함이 없어졌다라든지 또는 대포병 병력을 2배로 늘렸다든지 지금 공기부양장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이거는 일련의 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뭐냐면 지금 그 5시까지 확성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해놓고 5시가 되기 전인 4시에 협상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결국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우리를 좀 어떻게 말려달라고 시위를 하는 그런 심리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떼쓰고 있는 거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절박한 거죠. 만약에 지금 그 협상 테이블에 저렇게 앉아 있는데 끝났다고 지금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아마 10번 이상을 더 튀어나왔을 박차고 텐데 나가는 거죠. 소위 박차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앉아 있는 이유는 그렇게 박차고 나오면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할 일은 확성기에다 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 전에 소위 그 한미 연합 편대가 F-15와 F-16을 가지고 그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예를 볼 때 지금 저 황병서와 김양가는 아무 과일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는 김정은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차피 아하. 우리가 협상 내용을 모르면서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쓰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북한군이 전개하고 있는 전력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됩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이제 그 특히 잠수함이라든지 네. 공기부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그 공격 능력을 갖추고 위협을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상 실제적인 위협이 되죠.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의 위협입니까? 상당하죠. 왜냐하면 70여 척의 잠수함 중 예. 50여 척의 잠수함이 갑자기 없어졌다. 음. 그것이 만약에 정말 공격을 위해서 정규전 직전의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은 사실상 대포권을 격상시킬 정도의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잠수함 전력이 됩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부양정은 어떻습니까? 공기부양정도 마찬가지고 공기부양은 순수하게 지금 고안포 지역까지 한 10척 가까이 지금 전개가 했다는 건데 그거는 네. 바로 상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 북쪽의 공기부양정에는 북한군을 몇 명 정도 40-50명씩 태워가지고 40-50명. 거의 뭐 한 90km 가까운 속도로 우리 도서 지역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니까 네. 빠르면 30분, 늦어도 1시간 내에는 그런 병력을
태우고 상륙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만은 예. 사실상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영상 정보를 다 지금 워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예. 사실은 지금 시위한 거다. 데몬스트레이션의 성격이 강하고 알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그러나 정부, 특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단 1%의 위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대비하는 거는 맞을 것 그래서 같고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대화의 압박 용이할 예.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것이 만약에 잘 돼서 합의가 돼서 참 뭐 좋은 결과가 가졌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48시간 유예 줬던 연장선으로 가서 더 긴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뭐 우리 군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미군 전력 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이제 비상 상황이 된다면 예, 미국 전력 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미 연합 전력이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동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 자산. 이게 그러면서 어떤 이제 예를 그렇죠. 든다면 이제 우리 네. 오늘 이제 대변인이 전략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전략 자산 전개 시점을 전개 검토한다 시점을 그랬어요. 검토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전략 되는데 자산을 좀 조기에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전략 자산이라는 게 그 뭐냐? 전략 자산은 예. 작년 재작년 우리가 그 B2B, 그렇죠. 52 이런 거. 개성공단 하면서 네. 그 북한에서 뭐 네. 김영철이 나와가지고 네.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아주 긴장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가 KR 훈련 중이었을 때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왔던 것이 사실은 스텔스 B2 네. 폭격기, B2 스텔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B52. B52 예. 전략 폭격기. 예. 뭐 이런 이제 소위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향후 얘기고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압박의 수위를 그렇게 높일 경우에는 네. 미측과 협의해서 알겠어요. 그건 뭐 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닐 아니 겁니다. 사실은 어제 이 B2 스텔스나 B52가 괌 쪽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본토에서 떠도 그냥 공중급여 없이 온다 그러지만 괌에서 오면은 뭐 훨씬 빨리 오겠죠. 그래서 사실 한미 간의 협의는 이게 예, 아니 이게 좀 너무 저 전문적이라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B2 스텔스나 B52가 북한한테 어느 정도 예컨대 아까 우리가 검토했잖아요. 북한 공기부양정, 뭐 북한의 무슨 잠수함 50대, 뭐 포병 2배 증원 여기에 맞서서 지금 우리 쪽에서는 좀 좋다. 우리는 미국 전략 자산을 이 전개하는 것을 지금 시점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의 무기이길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냐? 제가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장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예.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라든지 공기 부양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이제 전방이라든지 네. 또는 LLL 상에서 뭔가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할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게 스텔스기고 북한이 인식하기도 전에 어느 순간 평양 상공에 떠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을 주는 것은 결국은 북한군이나 북한 인민이 아니라 김정은 자신이 핵심을,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실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완곡한 어법을 쓰는 이유는 네. 결국 이 문제의 단초는 북한이 제공하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매우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하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김정은 자신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겠죠. 예, 무기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회담 중에 뭐 사실은 그런 뭐 협박용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상례입니다만 만약에 이 뭐 회담이 잘못되거나 또는 계속해서 그런 협박의 수위를 하거나 또는 김정은이가 망동을 부릴 경우에는 평양에 있는 이 주석궁이나 평양에 있는 집무실의 창문도 골라서 때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고 네. 언제 와서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자산을
필요하다면은 예. 미척에 요청을 해서 전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죠. 예, 아니 뭐 모든 전쟁이 그렇고 특히 지금 남북 간에 우리가 상대하는 김정은한테 무슨 선의를 기대하고 지금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협상하면 모든 병장기 다 갖춰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또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전력의 전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로 지금 한미가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이런 정도로 전략을 전개해 놓고 마지노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사과하고 재발 방지 그렇죠. 약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 풀 수 없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협상의 주도권 또는 국면의 주도권을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느끼는데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위 이제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5시까지 확성기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해놓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아마 북한은 우리가 위협을 받을 거라는 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5시가 되기 전인 1시간 전에 결국은 우리 측의 김관진 실장과 저쪽에 김양건과 회동을 하자, 접촉을 하자라는 제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치킨 게임에서 기차에 북한 쪽이 먼저 뛰어내린 완전히 스타일 국인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그 손톱만한 빌미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긴장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라는 부분. 네. 그러면서 사실 또 많은 분들은 2차에 김정은의 버릇을 확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아무리 그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또는 국제 정치 규범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네. 결국은 조그만 쥐구멍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라라고 어쨌든, 제가 늘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도망갈 곳 네, 항상 퇴로는 퇴로는 열어주고 열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 알겠습니다. 원칙입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 잠깐 좀 짧게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북한하고 우리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미군과의 전략자산 문제까지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중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급할 때 기대할 것이 중국이었는데 지금 전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국면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태도, 이거는 그냥 양비로운 수준이 아니고 북한한테 자제하라고 지금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우선 시기적으로 예. 북한이 지금 이 정말 절박하게 대화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중에 하나도 우선 우리 정부가 네. 물론 당하긴 했지만은 당한 이후에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조치 2개를 갖다가 잘 했고 네. 시기적으로 볼 때 사실 중국에서 지금 가장 큰 정말 몇십 년 만에 그 전성절 행사라는 것을 네. 지금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이참에 북한이 사실은 재뿌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외교부라든지 그동안은 발표문을 보면은 네. 사실은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네. 북한 보고 지금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그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그 주석 간에 그런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중국의 간접적이나마 네. 영향력도 이번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예. 그것에 무시 못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죠. 짧게 한 말씀 네, 하시죠. 저는 예. 그 중국에 대해서 거의 이제 동감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희망적 관측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중국이 자제하라, 대화하라 할 때 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중국의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군이 이제 결집되고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지만 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는 주도권에 대해서 미국한테 보내는 시그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중국의 있겠죠. 이중성과 예. 양면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